예, 일단 공룡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제가 어디 가면은 거기에 와 있는 대부분의 청중들이 공룡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딱 보기에 여기서 공룡을 좋아할 사람은 거의 없는. 아마도 몇 명 정도는 예전에는 공룡을 좋아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공룡을 좋아하실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지금 이 나이에 공룡을 좋아한다는 조금 이상한 분들입니다. 제가 자연사박물관에 5년간 관장을 했는데요. 주말만 되면, 토요일과 일요일만 되면 일정한 패턴의 어떤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12시쯤 되면 바닥에 누워서 팔과 다리를 흔들면서 우는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물관 한 2시간쯤 봤습니다. 박물관을 2시간 관람하는 게 특히 아이들에게는 육체적으로 되게 힘든 일입니다. 그것도 다른 미술관만 해도 엄마랑 자연스럽게 보는데 과학관, 박물관 이런 데 오면 엄마들이 애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야, 방금 전에 봤던 거 그거 기억나? 야, 너 학교에서 배운 거 그것도 기억 못해? 이런 거죠. 약간 스트레스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데 가면 맛있는 것 좀 먹고 싶은데 꼭 엄마들은 김밥을 싸와요. 김밥이 집에서 먹을 때 맛있는데 그런 데 가면 맛있는 케이크도 사 먹고 싶고 그렇잖아요. 또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겨우 2시간을 보고 나가는데 기념품점이 있습니다. 딱 눈에 보여요. 5,000원짜리 공룡이 보이죠. 그럼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저 공룡 좀 사주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엄마들이 사줍니다. 사주셔야 돼요. 거기다 보상이 필요하잖아요. 또 박물관의 입장에서 봐도 그게 가장 큰 수입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안 사주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럼 대부분의 아이들은 딱 알았어요. 엄마하고 말죠. 그런데 아주 이상한 아이들이 매일 하루에 1명 정도가 바닥에 무조건 눕습니다. 팔과 다리를 흔들면서 소리를 치고 울죠. 엄마로 하여금 창피함을 느끼게 해서 그 공룡을 사주게 하겠다는 전략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5년간 있으면서 그 전략이 통하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엄마들은 더 지독해요. 야, 그 집에 있잖아! 막 그러죠. 그거 다른 거야, 그래요. 지금까지 발견된 공룡이 1000종이 됩니다. 설마 1000종이 집에 다 있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 사주셔도 되는데 참 안 사주시더라고요. 저는 공룡을 35살부터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5,000원짜리 공룡 갖고 제가 매달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5만원짜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5만원짜리 공룡을 집에 사갖고 가면 집사람이 기분이 속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아주 좋게 받아줘요. 제가 어디 술 먹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골프를 치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한 달에 1-2개 정도의 공룡 인형을 사는데 그걸 못 봐줄 건 아닌 거죠. 그래서 또 일정하게 물어봅니다. 딱 사가면 이거 이름이 뭐야? 이 초식 공룡이야? 육식 공룡이야? 이거 몽골에 살던 거야? 아메리카 살던 거야? 하고 되게 물어봐줘요. 놀라운 건 15년이 지나도 질문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내 눈에 20만원짜리 공룡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그걸 한 번에 살 수가 없어요. 몇 달째 그 가게나 들락하다가 딱 나오는데 그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관장님, 이거 오늘 갖고 가셔야 됩니다. 왜요? 어떤 사람이 내일 가져가기로 했어요. 근데 관장님이 이거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린 건데 오늘 현찰로 20만원 주시면 그냥 드릴게요. 그런 거죠. 약간 당한 것 같긴 한데요. 그날 그걸 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돌로 됐길래 멋지게 생겼어요. 딱 펼치는 순간 집사람이 드디어 처음으로 새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야, 이거 얼마야? 15년 만에.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이 튀어나오는데 5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이거 산 거 아니야?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우리 박물관으로 방문 들어오면서 기념품을 하나 갖고 온 거야. 그런 거죠. 그 거짓말이 통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진실한 사람입니다. 근데 진실한 사람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공룡을 가지고 갖고 싶어 해요. 그 여름이 되면 그냥 한 뼘의 그늘도 없는 고비 사막에 가서 공룡을 캐고 싶어 합니다. 정말 공룡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공룡은 화석으로 남은 공룡, 책에 있는 공룡, 그 다음에 그림으로 있는 공룡이죠. 만약에 호수공원가에 살아있는 공룡이 있다면 저는 딸과 함께 그 호수공원을 갈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얌전한 놈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공룡들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우리 인류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공룡이 살아있다면 어떨까요? 되게 얌전한 놈들이 아니잖아요. 공룡이 다 크지는 않았습니다. 1000점 가운데 500점은 우리 무릎보다도 오지도 않았어요. 되게 작았거든요. 사람들은 큰 것만 좋아하죠. 기억합니다. 근데 걔네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드디어 지구에 문화가 생기고 과학이 생기고 철학이 생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구가 사람들로 해서 잘 살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나 똑똑했어요. 도전 정신도 강하고 그래서 되게 위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지구에 사람이 안 살고 있는 곳이 없죠. 지구에 있는 75명을 다 모으면요. 가로, 세로, 높이 2km의 상자를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가로, 세로 2km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높이 2km 생각해보세요. 정말 많거든요. 얼마나 많냐면 지구에 있는 개미를 다 모아도 그만큼 됩니다. 그런데 근데 개미는 한 종류가 아니잖아요. 개미는 우리가 아는 것만 12,000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치면 아마 14,000 정도가 될지도 몰라요. 지구 어디다 살고 있는 개미 12,000종이 있는 생물량이 지구 한 종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지구의 인간이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른 생명들이 살고 있는 곳에 침입을 하게 됐죠. 가끔 가다가 멧돼지가 내려와서 우리를 속삭인다 하지만 사실 멧돼지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원래 멧돼지가 있던 곳에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태적인 문제가 생기고 지금처럼 6번째 대멸종이라는 위험한 시기를 맞기도 됐습니다. 6번째 대멸종, 그러면서 지구에 정말 큰 멸종의 위기가 생기니까 많은 착한 분들, 나쁜 사람들 말고요. 정말로 착한 분들이 걱정을 하다가 나중에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Life after people. 사람이 없어진 세상을 꿈꾸는 겁니다. 특히 환경운동 하신 분 중에 그런 말씀 하신 분 많이 계십니다. 나는 인간이 없는 지구를 꿈꿉니다. 인간이 없는 생태계를 꿈꿔요. 그러면 지구의 생태계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때 제가 속으로 말씀드리거든요. 선생님 먼저 사라지세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없는데 지구와 자연과 우주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 되게 그거 너무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지 우리가 지렁이 중심으로 생각해야겠습니까? 저는 사람이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본가가 자본가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잘못이 없고요. 노동자가 노동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무런 잘못이 없죠. 각자 자기의 이익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사회가 균형을 이뤄나갈 겁니다. 동물계도 마찬가지잖아요. 503번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동물의 세계는 배신이 없어 라고 얘기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동물의 세계야말로요, 배신으로 점철된 곳입니다. 악어를 보면 알파 악어가요, 두 번째 악어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등치가. 그러니까 악어가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물가로 쫙 다가옵니다. 누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물속에 악어가 있는 줄 알죠. 악어는 숨도 참고 가만히 있다가 물 먹는 누를 한 번에 온 힘을 다해서 차고 올라서 잡아야 돼요. 누가 안 잡히잖아요. 그러면 온 힘을 다 썼기 때문에 다시 육지에 올라와서 한참 쉬면서 태운을 따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굶었어요. 그러다 다음에 언젠가 우연히 한번 잡고선 그 누를 잡고 물속에 들어서 프로펠러를 막 돌립니다. 그 누가 이제 익사하죠. 그 누가 익사할 때쯤 되면 그 악어도 완전히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누를 잡아먹을 때쯤 되면 그 알파 악어가 유유히 와서 그 악어를 뺏어가죠. 버틸 힘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알파 악어와 다른 악어 차이는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가 알파 악어가 죽게 나면 나머지 악어들이 또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짓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토끼풀에게 가장 나쁜 동물은 토끼였잖아요. 토끼풀에게 좋은 동물은 늑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좋고 누가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잡아먹히고 잡아먹는 과정 속에서 되게 균형이 맞춰지는 거죠. 우리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을 우리는 뭐 계급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봤을 때 인류 중심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구가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서는 지구를 버리고 떠나가죠. 인터스텔라 영화 보셨잖아요. 줄거리 기억하십니까? 지구가 사막화됐습니다. 지구가 사막화되니까 인간 수정단 2,000개를 가지고 우주로 가서 새로운 생태계를 찾아가는 거죠. 그때 아빠 브랜드 박사가 위에 있는 우주선의 딸 브랜드 박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데이 법비 법칙이 나오죠. A가 아니라 B다. 우리는 개인으로서의 우리가 아니라 종으로서 우리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 이야기합니다. 따라 너는 어떤 새로운 행성을 찾다가 외롭게 죽고 말 거야. 너 개인을 생각하지 마. 너가 없는 동안에 지구는 사막에서 다 멸종하고 말 거거든. 지구의 인간들은. 하지만 너의 우주선에 있는 인간 수정단 2,000개를 어딘가에 펼쳐놓으면 어딘가에서 인간의 종이란 건 영원하지 않겠니?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딸도 비장하게 눈물을 흘립니다. 제 물리학자 친구들도 그 장면에서 감동을 받았대요. 정말 한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저 영화의 자문을 한 사람이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깁선 박사님이십니다. 최고의 물리학자예요. 하지만 생태학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죠. 외계 행성을 찾아갔는데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입니다. 거기 인간 수준의 2,000개를 펼쳐놓았어요. 자기네끼리 어떻게 살까요? 똥은 누가 치워줍니까? 사람이 살려면 수만 종의 미생물과 수만 종의 식물과 수만 종의 동물들이 복잡한 생태계를 얽혀서 살아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요. 그게 아마 사람 중심적 얘기인데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하기 전에는요. 지구에는 어떤 동물과 식물도 이름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호모사피엔스 등장하기 전에는 우주가 찬란하거나 장엄한 적이 없어요. 여름에 고비 사막에서 수직으로 서 있는 은하수를 봅니다. 저는 그때 누워서 우주가 얼마나 장엄한지를 생각해요. 1억 년 전에 그 자리에는 공룡들이 누워 있었죠. 공룡들이 우주가 장엄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만약에 우리 인간이 사라진다면 우주는 자기 나이가 138억 년인지도 모르게 될 거고 더 이상 아름답거나 장엄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동물과 식물도 이름을 가지지 못하고요. 어떤 꽃도 예쁘지 못해요. 꽃이 예쁘려면 어떡합니까? 우리 꽃에 가서 너 참 예쁘구나 고백을 해도 되잖아요. 지구 46억 년, 생명의 역사 38억 년 동안에 가운데 동물과 식물이 예쁘고 이름을 가져본 건 불과 최근 몇만 년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라진다면 우리도 억울한 일이지만 우리 인류도 억울하지만 자연과 지구와 우주로서도 정말 황망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살아남아야 될 겁니다. 영원하지 못하겠지만 더 살아남아야 되죠. 보통 우리 정도의 생명체는 100만 년쯤은 존재하는 게 정상적인 진화의 삽이다. 호모사피엔스 20만 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지금 6번째 대멸종기에서는 짧으면 500년, 길면 10,000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당시 지금까지 5번의 대멸종을 보니까 최고 포지션은 반드시 멸종했습니다. 지금의 최고 포지션은 우리 인류예요. 우리가 다른 생명들과 어울려 사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생명들을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인 거죠.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우리 생태계를 유지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어디 다니시면서 달팽이, 지렁이, 풍뎅이를 보신 적이 있나요? 다른 생명이 보여야 같이 사는 연습을 하죠. 보이질 않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는 생명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가장 첫 번째 연습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장 많은 생명들,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사는 방법을 찾는 것 같아요. 공룡은 철학을 모르지만 사람에게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룡보다 훨씬 훌륭한 존재인 거고요. 지구와 우주에게. 공룡이 1억 6천만 년을 살아남았는데 각 종들은 100만 년씩은 있었거든요. 우리가 20만 년 살았는데 짧으면 500년, 10,000년이 아니라 적어도 몇만 년은 더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옆에 있는 이웃과 같이 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